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저점 깨고 와장창 무너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양호한 모습으로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방어 성공은 비록 이제 낙폭을 줄인 것에 그쳤지만 이 저점을 깨는 위험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하방 경직성이 이 환율 변동하고도 이 일반적인 환율 변동하고 연동이 안 되는, 그러니까 원하는 약세였는데 시장은 낙폭을 줄였다. 이건 뭐 앞으로 원화하고 시장이 같이 안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원화가 1,500원까지 가고, 그리고 코스피가 여기서 저점을 지키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비록 65,000원까지 밀렸고, 그리고 메모리 가격, 지금 현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스마트폰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애플하고 경쟁은커녕 뭐 비교 대상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고, LCD 패널 가격도 내리고, OLED도 중국 업체가 진출을 하고, 파운드리는 TSMC 발끝도 못 따라가고 있고, 이런 거 따지면 와, 진짜 삼성전자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분기에 14조 원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이렇게 나쁜데 14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 연간으로 합치면 한 60조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가 과연 있느냐? 분기에 배당을 하는 회사가 있느냐? 주주환원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투명한 회사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매력이 그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 시장은 안정을 찾게 될 것인데, 오늘 차라리 그냥 환율이 저렇게 절하가 되면 시장이 박살날 거니까 차라리 급락이 나오고 원화 약세가 돼서 적정한 환율 수준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한층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방 경직선은 그대로 나오면서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는. 그래서 지금 좋은 상태다. 물론 그 좋은 상태라는 게 굉장히 나쁘고 불안불안하고 공포감이 드는 상태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는 낫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점까지 거리도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내릴 때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체력을 키워놨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저점을 위협하는 흐름보다는 안정적인 어떤 횡보 흐름, 이쪽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의 강세는 명확하게 외국인이 팔지 않는다. 그럼 외국인이 도대체 왜 파느냐? 지금 원화가 고평가돼 있습니다. 아니 뭐 일본 절하된 거나 중국 위안화 절하된 거하고 비교하면 원화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거와 그리고 대체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계속 쉬어왔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 보겠습니다. 재미는 당연히 없겠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국의 원화가 일본 엔화 그리고 중국 위안화 이렇게 비교 대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뭐 좋은 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비록 30년째 저성장을 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역인구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기초 체력이 한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거의 중산층이 대부분이고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해외 투자로 벌어들이는 그 수익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은 이 자본 수지, 그러니까 해외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순자금이 어떻게 유입이 되느냐, 1차 소득 수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알아가시면 됩니다. 1차 소득 수지가 해외 투자금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수익,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2천억 달러입니다. 그 미국은
우리 시장에 미국 자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국 자금도 마찬가지로. 근데 미국이 이 1차 소득 수지가 181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00원 환산하면 무려 240조가 1년에 들어옵니다. 해외 투자로. 그러면 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럼. 한국은 이 자금이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한 5조 됩니다. 그것도 국민연금이 투자해서 그나마 들어오는 거고. 이 1차 소득 수지가 중국도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석유도 일부 나고 그리고 석유는 사실상 공짜로 납니다. 물론 투자를 해야 시추가 가능하지만 그 투자하는 것도 자국에서 할 수 있고 시추하는 사람들도 자국에서 할 수 있고 결국 이 석유가 발생해서 해외에 판매하고 거둬 들이는 돈 대부분은 자국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이런 석유나 뭐 석탄이나 뭐 기타 자원들이 난다. 이게 그걸 대체해서 일본은 1차 소득 수지라는 게 굉장히 큰 규모가 있고 그리고 한국은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중국처럼 일부 석유가 난다든지 아니면 중국처럼 뭐 히토류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1차 소득 수지가 높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환율 동향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환율 동향을 보면 원화가 지금 1266원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중국 위안하고 달러를 보면 최근에 뭐 장난 아니게 아니 물론 이게 착시입니다. 6.3에서 뭐 6.5가 됐으니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착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위안화의 변동을 고려하면 한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무역 수지 세계 1위 그리고 자체 내수 시장도 있고 인구 1위 경제 규모 세계 2위 이런 국가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원화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엔달러 환율을 보면 계속 이렇게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는. 예, 그러면 이 국가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도대체 한국의 원화는 뭐가 잘나서 잘 버티느냐라는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100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니까 100에서 128이 됐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도 1100에서 시작하면 뭐 이 비율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한 1400이 돼야 되는데 일본보다 못한 지금 여건이니까 1500 정도는 돼야 그나마 비빌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에이 뭐 별거 아니네. 예, 맞습니다. 뭐 별거는 없는데 예, 그 여건이 안 좋다는 거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예,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 예, 그거에 따라서 한 1,500원 정도는 돼야 원달러 환율이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외에 그 대체 투자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대체 투자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에도 했었고, 예, 그리고 태양광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부동산 태양광 또 뭐 장외 주식, 비상장, 그리고 CB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체 투자를 하는데 이 대체 투자를 하는 게 뭐 주식 시장의 전망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이 나쁘니까 다른 걸 찾아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주식 투자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뭐 약간의 과장을 하자면 이 청춘을 다 바친 사람인데 청춘을 다 바친 사람의 어떤 투자 과정을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느냐? 기술적 분석? 이거 정말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이나 뭐 시향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사고 이렇게 팔고 이게 되더라. 나는 기본적 분석에 충실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결국 이 나는입니다. 나는. 그래, 니는 되지. 근데 차트 분석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저점에서 사고 뭐 고점에서 팔고 아니면 추세대로 따라가고 이걸 해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봅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제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경우 미국 채권을 한 100억 갖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 망할 것도 없는 미국 채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자가 한 1년에 2억씩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국내 채권도 아니고 해외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 주식 돈 한 1억 넣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1억 넣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합니다. 잘 될 겁니다. 왜? 급할 게 없으니까. 근데 빌린 돈 5천만 원 가지고 그리고 직장도 없습니다. 매달 한 300만 원씩 돈을 써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또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똑같이 대응을 한다. 돈을 딸 수 있겠습니까? 심리가 밀려가지고 못 답니다. 이 심리라는 거 모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모든 분석에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진짜 이 지엽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갖고 통계를 갖고 기업들이 숫자를 갖고 투자하는 것은 그냥 나는 그랬었다라는 1차원적인 것에 그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여러분들께서 와닿는다. 심지어 뭐, 소름 돋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문을 연 겁니다. 결국 모든 게 나한테 달렸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대체 투자를 자꾸 발굴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그냥 주식 100%일 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 주식 100% 어쩌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잘 풀렸습니다. 주식 100%일 때보다 부동산에 일부 가 있는 게 괜찮네. 이거보다는 이게 괜찮더라. 그리고 태양광으로 그래도 한 달에 200, 300씩 들어오네? 훨씬 더 괜찮아집니다. 심리가. 여기에 뭐 다시 시비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이자만 받다가 상환을 하든 어쨌든 이것도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에 어떤 동참을 할 수 있으면서 그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심리가 더 안정됩니다. 이런 자산이 배분이 될수록 물론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한방 크게 노릴 수 있는 거 비상장 회사, 비상장 주식 조금 갖고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급등주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100%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네. 훨씬 낫네. 즉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수익 나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 계좌 봐요. 수익 나요.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얘기고 본질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물론 제가 어마어마한 오지랖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기회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했을 때 비로소 이 주식 투자가 다른 심리적인 영향을 덜 받고 쉽게 될 수 있다.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접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른 투자처를 길을 쓰고 찾는 거고 그래서 사실 좀 오해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떨어지는 게 있냐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고생만 죽게 지금 뭐 표현하자면 똥을 싸는데 근데 뭐 물론 수익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 태양광 투자에 참여를 하니까 뭐 이 참여하는 만큼의 수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참여를 하니까 또 참여하는 만큼의 수익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참. 이게 근데 제가 그나마 지금 제 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 가장 큰 저의 경쟁력은
싸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싸다라는 게 저의 경쟁력이고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기 때문에 요걸 제가 버리는 순간 아마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기는 불가능하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 단순히 난 차트를 몰라서 손해를 봐. 난 기본적 분석이 안 돼서 손해를 봐. 이게 절대 아닙니다. 내 심리가 돈을 딸 수 없는 심리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내렸는데 이거 걱정스러운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 그냥 파시라고 합니다. 왜? 이미 심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층 더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깨달은 사람은 아니고 뭔가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시다 보면 제가 어떤 평가를 받냐면 주변에서 음주를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술을 싫어하니까. 그 술을 왜 싫어하냐면 먹고 기분 좋아야 되는데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술을 먹으면. 오히려 이제 술을 먹으면 말수가 없어집니다. 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약간 농담인데 이 음주를 싫어하지만 사람들이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술자리에서. 왜냐면 저는 했던 얘기 또 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들으시다 보면 요거 뭐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께 되어 있는 거 이걸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콩나물 기법인데 콩나물은 이제 물을 주면 물은 다 흘러가 버리지만 콩나물은 큽니다. 예, 요런 것과 같이 저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저장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또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돼서 더 좋은 성과가 나면 또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 주식하기 가장 좋은 달인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3월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고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또 난리를 치니까 4월도 별반 재미없는. 그리고 4월이 재미가 없으니까 5월은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5월도 뭐 딱히 6월 달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갈수록 첩첩산중인데 예, 그래도 뭐 적어도 이제 5월 말 이후로는 시장이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불확실성은 항상 최악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5월 2일에 미국 금리 인상하게 되면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양적 긴축하면 또 제거 5월 9일에 러시아가 승전 선언하면 또 제거 뭐 이런 식으로 최악을 반영했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뭐 얘기를 하다가 뇌 정지가 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는데 이게 점점 불편해져 가지고 예. 점점 불편해지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했던 말만 하는 것 같고 그런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근데 듣는 분들이 훨씬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수면제 수면제에 가까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엔터프라이즈 적정 주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정 환율. 예, 그러니까 일본 엔저나 위안화 절합 폭에 비해서 원화가 같이 놀면 안 된다. 원화는 일본보다 뭐 중국보다 여건이 훨씬 좋지 않다. 한국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1,500원 정도까지 빠져야 겨우 얘네들이랑 비벼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랑 일본이랑 산업적으로는 경쟁 관계니까.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1,500원을 가면 시장이 박살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1,500원 가더라도 시장이 박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좀 더 긍정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로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냥 뭐 타이틀만 총각이지. 물론 뭐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뭐 타이틀은 총각이지 뭐 몸매는 거의 뭐 아저씨를 넘어서지 않았나. 예, 안타깝지만 예. 인정하기 싫지만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뭔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피곤 피곤해서 다른 걸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운동하고 자야지. 자기 전에 운동하면 잠이 안 옵니다. 뭐 뭔가 활성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해야지. 그러면 아침에 컨디션 되게 안 좋습니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 의지 박약이기도 하지만 그 다른 일에 지장을 안 주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몸매 관리에 신경 쓰고 싶지만 예,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예. 거, 거울 보면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D자에다가 예, 얼굴은 이렇게 막 수양버들처럼 흐느르는 흘러내리는 것 같고 예, 눈은 막 눈 옆에 주름 자글자글하고 예. 뭔가 이제 뭐랄까 물론 뭐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아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삼성엠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6월 동시만기일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조금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이제 심리적으로는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네, 우리 엔터프라이즈. 네, 적정 주가를 궁금해 하셨는데, 좋습니다. 뭐 특별히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지주사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시세를 한번 내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큰 시세를 내는 건 단기간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적정 주가만 보면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거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원대 중반이 적정 가격이니까 예, 가격 매력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회사가 이제 이 조명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장수램프. 장수램프는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예, 그리고 이 조명도 이제 백열등에서 LED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제법 그래도 잘 적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LED 등이 계속 공급이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사업들도 있습니다. LED로 교체를 하면 뭐 지원금을 준다든지. 네, 그래서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전망이 나쁘지 않고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시세를 내고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큰 시세를 내고 나면 죽고 나서 2년 정도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적정 주가는 괜찮은데 당장 움직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만 답변을 드리면 한 4,000원대 중반?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은 오늘 미끄러지려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평단가 대비해서 손실이 조금 있으신데 아직 큰 손실은 아니고 또 현대로템이 작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아주 커지거나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코로나 때 폭삭 주저앉았다가 회복을 하고 이 방향이 좀 꺾인 상태입니다. 매물대가 두터운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맴돌면 보통 크게 내리거나 크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고 한참 동안을 이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예, 그래도 현대로템이 긍정적인 건 과거에 비해서 매출이나 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그 고평가 정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주가가 내리면서. 예,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아직 뭐 달리거나 그럴 만한 여건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큰 기대 없이 요 기간 조정을 이어가는 요 매물대 사이 25,000에서 16,000원 사이 매물대를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을 하시려면 지금 평단가에서 크게 빠진 것도 아니라서 추가 매수도 그렇고 비중이 커서 막 신경 쓸 부분도 아니니까 일단은 지켜보시고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시고 올라가면 갖고 있는 거 파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엠텍. 네, 삼성엠텍은 거래량이 터지고 이 변동성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글쎄 소문은 뭔가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소문은 있는데 그게 사실 소문일 뿐이다라서 그게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자가 제법 났는데 이건 아마도 뭔가 납품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충당금을 쌓는 것 같으니까.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본업 자체로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조선 기자재다 보니까 앞으로 물량은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면 그 물량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 쪽은 현대중공업은 대창솔루션, 삼성중공업은 삼성엠텍 요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현대중공업의 기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엠텍의 지금 주가 상승은 뭔가 조선 기자재나 이 원칙적인 부분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소문, 어, 적대적인 어떤 M&A를 생각하는 이런 쪽에서 뭔가 사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이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와서 뭐 먹을 게 있을까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소문의 진위 여부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르는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 소문이 100%또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예,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 소문이 맞다면 뭐 주가는 한번 또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소문이 소문일 뿐이라면 예,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계좌를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런 또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평가 영역에서 대응을 하면 항상 후회하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언제라도 한 4, 5년 있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뭐 더 내릴 것 같은 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저평가 상태에서는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그걸로 이 대응을 하는 걸로 끝내야지 나중에 가서 저평가 때 뭔가 팔았다라는 거 뒤에 보면 무조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번 매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면 탁 털어버리는 걸로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삼성전자를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 신저가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나쁜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저점을 찍고 아직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고 삼성전자는 저점을 제대로 깬 상태고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지수 대비해서 부족한 상태, 부진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급락 패턴이니까
예, 추가 하락하기 굉장히 쉬운 구도. 그리고 원화 약세가 1,500원 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매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사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을 찍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상승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보호 확약 물량이 풀리면서 네,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풀린 물량이 한 180만 주 정도 되는데 앞으로 풀린 물량이 900만 주 이상이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 수급 문제 때문에 경을 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주한 것도 문제고, 왜냐면 가격 저가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 수주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앞으로 환경도 문제고, 가격 수준도 문제고, 예, 뭐 딱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생각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유상증자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매물 소화를 하게 되면 그 매물이 또 시장에서 도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다시 재반등 시기가 굉장히 늦어질 것이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램 가격 약세 SK 하이닉스가 부진한데 뭐 삼성전자보다는 낫습니다. 저점을 깨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단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업황 예측도 편하고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좀 비슷하게 나오는 편인데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이 양호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고 2분기 조금 떨어질 수 있고 3분기, 4분기는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랬을 때 주가 역시 거기에 동조와 흐름을 보인다면 예, 한 9월 이후로 괜찮아지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는. 예,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뭔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가. 그래서 포기하기는 조금 이러고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면 예, 그때는 이제 진짜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장기간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대한제분. 오늘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아직 추세를 깨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어, 그, 지금의 여건 중에서 이제 원화 약세에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환율에. 그리고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올랐으니까 여기서 일단 차익 실현하고 좀 쉬고 가자 이런 수요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어떤 기업 가치와 무관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부진했다라는 부분. 예. 그러면 대한제분이 앞으로 여기서 끝나느냐 마느냐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게 단순히 예, 그 어떤 이 재반 상황에 대한 어떤 반영이다라고 한다면 뭐 전망 자체가 아직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는 한참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대한제분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고 변동성 자체도 흔히 나올 수 있는 변동성 정도입니다. 오늘 단기간의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그리고 그 아휴 그리고 저 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삼강 M&T. 삼강 M&T가 최근에 다소 개선이 되는데 사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앞으로 주가가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은 올라갔고 그래서 삼강 M&T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승했으니까 앞으로 해상 풍력이나 이런 쪽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그런 게 더 늘어날 것이고 삼강 M&T는 그런 환경에서 수혜를 보는 준비된 가장 확실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SK가 인수를 하면서 다소 이제 소강 상태입니다. SK가 확실히 주인이 되기 전까지 뭐 빅베스를 통해서 과거 실적을 좀 털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수주라든지 공장의 가동 그리고 공장을 확보를 해서 다시
작업 야들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순조롭게 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우진 플라임. 우진 플라임은 단기 상승했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실적은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불어나는 상태인데 이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는 숫자가 따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승 후의 조정 그리고 지금 추세를 만드는 초입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어떤 상승 시 매물 부담도 크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건 자체는 좋은데 이 우진 프라임이 실적을 통해서 이제 높은 부채 비율도 낮춰가고 있고 점점 미인이 되고 있는 상태. 이게 과연 계속 유지되고 더 좋은 시세로 가고 이런 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걸 보는 것도 재미니까 그래서 우진 플라임을 갖고 계시든 안 갖고 계시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예, 관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명히 1차 급등하고 옆으로 기다가 2차 급등의 초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패턴인데 예, 그게 과연 맞을지 틀릴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